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요즘 치솟는 월세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이 참 늘고 있는데요. 반대로 최근 렌트 시장이 달아오르자 임대용 유닛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테크 전문가 베이트리 그룹의 테드진 씨를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대용 월세 유닛 가성비 개선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점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회죠.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그 월세 유닛 가성비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희가 다룬 거는 이제 몰기지 지출액을 계산하는 법, 그리고 이제 관리비, 맨 마지막에 재산세 계산법까지는 다뤄봤는데 그 외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시간에 나머지 항목들을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본인이 직접 그 세입자를 관리하실 유닛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집보험 정도, 혹은 또 랜드로드 보험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 정도가 남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세입자 관리를 남한테 맡기실 경우, 네. 어떤 그 전문 그 회사한테 맡기실 경우는 그 세입자 관리, 그 임대 관리 수수료가 이제 조금 나가겠죠. 그래서 네네. 그 두 가지 항목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베이트리 그룹 경우에는 네. 이제 소정의 수수료로 세입자 관리도 해드리고, 네. 또 원스톱 서비스. 월세가 개런티, 월세가 이제 보장이 되는 프로그램까지 마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 그걸 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게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그 랜드로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야 하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일단 그것도 궁금하고요. 자, 보통 보면은 이제 세입자의 경우는 집 주인이 세입자 보험을 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닛이라는 게 뭐 한두 채가 아니라 뭐 몇십 채, 또 많게는 몇백 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콘도 빌딩 자체에서 이제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랜드로드 보험을 꼭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랜드로드 보험은 네네. 꼭 필요한죠. 들어야 되고요. 네네. 안 들으면은 네. 좀 이제 불이익이 올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이제 세입자 보험 같은 경우는 세입자의 잘못으로, 세입자의 실수로 어떤 그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네. 세탁기를 틀어놓고 외출을 했는데 갔다 왔더니 뭐 물이 새가지고 맞아요. 바닥에 물난리가 났다든지 이런 네네.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세입자의 잘못으로 그런 어떤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는 세입자 보험에서 클레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빌딩도 뭐 어떤 빌딩 자체 어떤 하자로 네.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빌딩 보험에서 네네. 커버가 될 텐데, 종종 양쪽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내 잘못 아니요, 네. 빌딩도 내 잘못 아니요 네네. 라고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방송에서 오리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랜드로드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랜드로드 보험이 없으시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랜드로드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와야 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제 주변에서만 가깝게 제 주변에서만 봐도 그 콘도에 사시는 분 중에 이제 위층에서 이제 물이 새서 이제 누수가 된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렇죠. 본인 유닛에 이제 피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호텔에 가서 임시 거주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으셨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랜드로드 보험 내지는 본인이 들었던 그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거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랜드로드 보험의 경우에는 과연 그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산출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대입을 해야 될까요? 사실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좀 다르겠지만요. 뭐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국처럼 이렇게 세탁기가 있는 그 세탁실에 드레인이 있다 그러면은 뭐 클레임할 일도 없고 뭐 이제 미연에 방지되는 측면이 네, 많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희한하게 캐나다에는 그게 없어요. 세탁실에. 맞아요. 그리고 욕실에도 바닥에 드레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편해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는 참 불편한 면이 많은 네네. 것 같고요. 근데 뭐 캐나다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발 신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이니까 뭐 어쩌겠어요.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네. 캐나다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 문화에
이제 순응을 해야 되겠죠. 뭐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그런 걸 것 같아요. 이제 세탁기가 세입자가 나갔을 때 뭐 물이 넘쳐서 바닥이 뭐 그 누수가 났다든지 물난리가 났다든지 뭐 네. 이런 거가 될 텐데 그런 게 생겼을 때 혹시나 모를 우리가 클레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보통 이제 시가에 따라서 그 프로퍼티의 시가나 뭐 보험 커버리지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그 저희 유닛 오너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닛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네. 한 월 한 35불, 몇십 불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월 35불에서 한 50불 정도 사이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가성비 계산 표에는요. 네. 50불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50불이라는 금액은 사실 크게 그렇게 부담은 없는 적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비용 자체가 네. 나중에 또 처리도 될 거고요. 클레임도 네. 할 수 있고. 그런데 결국에 이제 유닛 오너가 그 실제적으로 콘도에 입주하는 시기,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입주 시기가 됐었을 때는 말씀하신 랜드로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가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 랜드로드 보험을 가입할 때 특별히 또 저희가 이전만큼은 유의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입하는 방법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네. 항상 쉬워요. 우리 네. 어떻게 가입을 하시면 되냐면 홈오너이실 경우는 네. 네, 그리고 뭐 차량을 소유하고 계실 경우는요. 보통 이제 그 집보험, 차보험들을 들고 계시잖아요. 네, 다 있죠. 본인의 그 집보험, 차보험을 들어놓으신 그 보험 그 브로커리지, 네네. 보험 에이전트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제 랜드로드 보험도 그 취급을 하시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이제 그 견적을 받으셔서 가입을 하시면은 네. 뭐 간단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네.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분들이 취급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보험사마다? 예, 그러니까 네. 보험 이제 그 집보험, 차보험은 하는데 음. 랜드로드 보험은 이제 안 하시는 경우들도 네. 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 회원이시고 네.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유닛 오너 그 이실 경우에 저희한테 그 문의를 해주시면은요, 네네. 저희가 그걸 취급을 하는 분을 이렇게 연결도 해드리고 음. 담당자분과 네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그 두 가지를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일단 랜드로드 보험을 가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보통 그게 1년 단위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돼요. 네. 예? 근데 갱신하는 거를 잊지 마시라. 이런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게 아닌가요?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네. 이제 갱신을 보통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 잡지 구독을 하실 때도 네, 연단위로 그쵸.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살아오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를 느끼잖아요. 사고는 항상 보험이 없을 때 납니다. 맞아요. 예? 보험이 맞아요. 있으면 사고가 안 나요. 예? 네. 그러니까는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네. 게 보험인데. 예, 랜드로드 보험도 네. 꼭 갱신하는 걸 깜빡하셨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네. 그 보험 커버리지가 없을 때 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랜드로드 주머니에서 그렇죠. 나와야 되는 고스란히. 거니까요. 네. 갱신하는 거를 잊지 않으시는 게 네. 그 첫 번째 중요할 이제 것 갱신하는 같습니다. 거. 네. 또 나머지는 두 번째는 그 가급적이면 이제 혹시 본인이 직접 그 홈 인슈런스나 그 자동차 보험 네. 그 에이전트 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보험을 어레인지를 하셨을 때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내 집보험의 서브 플랜으로 그 넣으시면 한 달에 뭐 얼마가 5불, 10불이 싸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 소견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독립적인 플랜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잘못하면은 양쪽 보험료가 같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혹시나 클레임할 일이 생기면 네. 집보험료나 뭐 이런 게 같이 올라갈 소지도 있으니까 그 스탠드얼론 팔러시를 따로 가져가시는 게 네네.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밑에다 당장은 월 불이익 자체는 부담이 없어지겠지만 할인을 받는 거지만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서 클레임이 됐었을 때는 같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스탠얼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독립적인 알겠습니다. 따로 독립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아까 50불을 그렇죠? 네. 50불을 랜드로드 보험료로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대입을 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직접 홈 오너로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트리 그룹 같이 이제 관리하는 세입자를 관리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는 어떤 그 따로 저희가 맡기게 되면은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그 수수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는 유닛은 나가는 경비가 랜드로드 보험료 정도 선까지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50불 정도 대입하고요. 근데 이제 세입자 관리를 맡기실 경우 네. 이제 세입자 관리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가성비 계산표에 보시면은 141불 정도로 적어놨어요. 네네. 141불 정도로 적어놨는데 네. 뭐 125불 플러스 네네. 텍스 네. 정도가 되는 금액이 네. 되겠죠.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산이 얼핏 이제 산수적으로 141불 정도 계산하는 게 저희가 이제 HST 세금을 포함을 하니까 14%에 그 해당하는 HST 그 세금 13%. 네네 13% 13% 그러니까 한 125불에 결국 이제 세금이 더해진 금액을 저희가 한 141불 정도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월세라는 거를 예상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산수로 따지면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수료가 일반적인 우리가 말씀하신 어떤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 5%라는 수수료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좀 많은 건가요? 무지하게 적은 거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직접 리서치를 해보시면 네.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여러 회사들이 우리 토론토에도 있는데요. 네네. 저도 나름대로 막 조사를 이제 해봤는데 네. 이 5% 정도의 그 임대 관리 비용으로 월세 개런티까지 그 월세 보장 프로그램까지 그 포함이 된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월세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기는 있었어요. 월세를 테넌트가 안 낼 경우, 세입자가 안 낼 네, 경우 네. 그거를 이제 그 보장까지 해주는 회사가 있기는 있었는데 네. 비용은 10% 15% 이상 아. 그 차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네네. 저희가 하는 이 5%는 네. 뭐 엄청 저렴한 그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유닛 오너의 경우는 사실 네. 좋은 거죠. 딴 데서는 그렇죠, 10%, 좋죠. 15%를 내는데 네. 지금 만약에 이제 베이트리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5%면 결국엔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적은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얼핏 생각할 때는 손해를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데서 받는 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네.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그 다른 곳에 대비해서 뭐 한 반값, 뭐 3분의 1 값에 네. 이렇게 가능한 이유들이 있고요. 그거를 뭐 몇 가지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저렴한 비용 구조가 그 가능한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저희가 그 일종의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이 이 프로퍼티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는 그 큰 뭐 수익을 집으로 가져가지 말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침이죠, 일종의. 네. 그래서 그거는 프로퍼티 그 관리 비용, 세입자 관리 비용은 순수하게 프로퍼티 매니저분들 급여라든지 월세를 개런티 해드리는 월세 보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만 나가는 이제 실경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돈을 남기려면은 그 이상 이제 차지를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일단 방침상으로는 프로퍼티 관리 서비스는 큰 마진 없이 가는 그 이제 우리 유닛 오너분들이 마음 놓고 그 나만의 프랜차이즈 임대 유닛들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어 놓자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살짝 드렸던 것 같아요. 네. 500대 5의
원리.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500개 유닛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500군데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 5% 힘들죠. 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500개 유닛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집중해서 한 빌딩에 뭐 50채, 100채씩 이렇게 막 그 집중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500개 유닛이 네. 5개 빌딩에 한 빌딩에 100개씩 그것도 같은 동네에 네. 있다 그러면은 적은 비용으로 이제 관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초입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토론토 임대 시장 자체가 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요, 뭐 월세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네? 월세도 많이 비싸고요. 그러니까 네. 공실률이 아주 낮습니다. 네? 네. 거의 공실률이 0%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월세 그 보장까지 가능한 저희가 또 이제 렌트 잘 나가는 지역만 또 찾아서 가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좀 그 세놓기 힘든 지역은 이제 피하는 이제 그런 원리 속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임대 보장 프로그램 네. 언급해 주셨어요. 사실은 결국엔 월세를 못 내는 경우에도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에서 그거를 다 커버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세입자가 근데, 월세를 못 내면 네. 이제 월세가 그래도 나오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내드리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따로 없이 말씀하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냥 관리 수수료에 대해서만 5%를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도 10%, 15%에서 이미 뭐 반 이상이 줄은 거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임대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또 이제 네. 생각이 나는 부분이요.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네네. 보통 세입자들이 더 있을 건지 1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네. 임대 계약을요. 맞아요. 더 살 건지 아니면 저희가 딴 데로 이사 갈 건지를 2개월 전에 최소한 네, 60 days 노티스라고 60일 하죠. 노티스를 주도로 그렇게 임대 계약이 네, 돼 있어요. 맞습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네, 더하죠. 요새는 뭐 월세 뭐, 구하기 힘드니까. 네, 2개월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월세 보장해드리는 게 가능한 얘기가 네.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뭐 그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렌트 컨트롤이 월세를 이제 마음대로 못 올리게끔 한 2% 정도 수준밖에 네, 캡을 올리면 안 정해뒀죠. 되도록 하는 게 온타리오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는 게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네, 작년부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월세 잘 내면서 얌전하게 살려고 그렇죠. 웬만하면 이사 안 가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왜 이사 가면은 렌트비가 네. 또 확 올라가는 현 시세로 렌트를 내야 되니까요. 네. 이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도 잘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저희가 그 유닛 오너가 됐었을 때 이점이 참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참 많네요, 그죠? 네, 네. 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랜드로드가 되셔야 됩니다. 랜드로드 되는 길에 대해서 사실 거듭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실천이 어려워요. 알고 있으면서도 근데 주저하게 또 되고. 그 쉬워요. 생각을 바꾸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자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다 못 나눴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얘기를 또 이어서 전해지게 될까요? 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못 드린 말씀들 네, 뭐 이 141불이 사실은 141불이 아니다. 맞아요.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몇만 불, 몇십만 네. 불짜리다라는 그런 얘기, 제 경험담, 이제 산 직접? 경험담도 네. 이제 있고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비용 항목들을 검토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총정리. 네, 실제로 보면 네. 이게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는데 얼마가 남는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또 그 수익성 시나리오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를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난 시간 혹시나 방송을 못 보시고 놓치신 분들도 다음 시간에 방송을 보시게 되면 한 번씩 다 짚어주시는 게 되니까 총정리가 한 시간에 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늘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살기를 희망하는데요. 부자 되는 법,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또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때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 또한 미래를 바꾸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